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여성들 언제쯤 되면 조금 눈을 현실화시킬까? 그거 가지고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여성들의 하이퍼가미는 저도 존중합니다. 그게 뭐 본능이라고 하니까 뭐 존중은 합니다만은 그게 너무 심한 거야. 비현실적이고 이렇게 가게 되면 정말 대한민국의 혼인 감소 저출산은 해소할 수가 없어요. 해소가 안 돼.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 여성들이 눈을 너무 높아가지고 2005년도까지 저출산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어요. 그러다가 일본이 결국 저출산이 1.26까지 빠지다가 일본 여성들이 조금 정상화되면서 저출산도 회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46 정도까지인가 반등했어요. 1.45 정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 여성들도 그랬던 것처럼 한국 여성들도 지나친 하이퍼가미가 줄어들어야지만이 조금 대한민국 저출산, 혼인 감소가 조금 개선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일단 보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때 우리가 이거를 일본의 사례를 보는 게 제일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좀 이런 부분은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또 우리나라는 일본을 보통 20년 격차로 해가지고 뭐 따라간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 여성들은 상고, 삼평, 사저로 갔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본 대학생 중 취업자 비율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대학생들이 이제 1991년 거품 경제 붕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취업자 비율이 81.3%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취업이 잘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 여성들은 상고의 남성을 찾았습니다. 고연봉, 고학력, 고신장의 남성을 찾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삼평으로 바뀌게 되는데, 저도 아직까지 요거는 언제 시점부터 바뀌었는지는 저도 좀 확인은 못했는데 나중에 또 확인하면 말씀을 드리겠고, 삼평에서 사저로 바뀐 거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 전후인 것 같습니다. 이 시점. 즉 경제위기가 생길 때마다 여성들의 눈이 떨어지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1993년도 구직 빙하기에 돌입을 했고, 본격적인 취업 빙하기는 95년도부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95년도면 요 정도 되겠네요. 그때는 이제 보면 60% 초반밖에 대학생 졸업 중 취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시아 경제위기 98년, 그리고 2001년도 닷컴 버블 붕괴, 그리고 2003년도에 55.1까지 떨어집니다. 취업률이, 대학생 졸업 취업률이. 그러니까 이때 완전히 극심해진 거죠. 극심해지고 그 이후에는 조금 나아졌어요. 이때 나아진 건 뭐냐고 하면, 그때 당시 전 세계가 그때 아마 그린스펀 의장이, 연준 의장이었는데 돈을 엄청나게 풀었어요.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를 골디락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었던 이유가 중국이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렴한 제품을 생산하는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저금리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올라가지 않았던 그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는 일본 같은 경우도 취업률이 약간 회복하긴 했습니다.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하다고 하더라도 많이 회복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다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또 위기가 오니까 일본의 여성들도 눈을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가 삼평, 글로벌 금융위기 뒤가 사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평은 뭐냐? 평균 연봉, 평균 외모, 평온한 성격이고요. 사저 같은 경우는 저자세, 부인에게 저자세, 그리고 저의조는 육아와 가사 일을 같이 하자, 저리스크는 회사에서 잘릴 위험이 적은, 저소비는 소비를 적게 하는, 이런 남자를 선호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러면 일단 여기도 한번 잘해보시죠. 이게 다른 것도 중복으로 체크해봐도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일본 남자의 국제결혼 건수인데요. 1980년 같은 경우는 해외 여성과 결혼하는 게 4,300건이었습니다. 1980년. 그런데 2005년 같은 경우는 33,000건까지 거의 9배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2006년도 조금 더 올라요. 일본은 2006년을 기점으로 해서 줄어들었거든요. 국제결혼이. 그렇기 때문에 이 줄어든 원동력이 된 게 바로 마케이누의 몰락, 그리고 일본 여성들이 삼평을 했었기 때문에, 기준을 좀 낮추었기 때문에
저출산도 보면 일본 저출산도 이 시점에 반등해요. 2005년이 최저점이고 2006년에 반등하고, 그리고 국제결혼도 2006년에 최고점을 찍고, 하여튼 다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때 이후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자료 한번 보시죠. 원래 일본에서의 1등 신랑감은 연봉으로 봤을 때 7천만 엔. 일본은 30년 동안 거의 그 배가 오른 게 없으니까 뭐 지금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따지면 뭐 한 7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그냥 곱하기 10을 했습니다. 자, 여기는 뭐 9천만 원 나옵니다만 그냥 곱하기 10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본다면 뭐 거의 대기업, 괜찮은 대기업의 연봉 정도 받아야 7천만 원이죠. 30 중반 정도 감안했을 때, 아니면 30 초반 봤을 때 대기업, 제조업도 안 되는 경우도 많겠네요. 하여튼 엄청 일본도 눈이 높았던 거죠. 하지만 그때 당시 여기 조사가 야후 재팬에서 2007년도에 의식 조사를 했는데 여성들이 뭐라고 답변했냐고 하면, 이상적으로는 400에서 600만 엔, 그러면 연봉으로 따지면 4천, 6천이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400만 원 정도면 타협하겠다.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4천만 원으로. 그러면 요즘 같으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300만 원대 분들이 300충이라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지금 이분들이 결혼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 이자들이 너무 급여 잡다고. 일본도 원래는 못했던 거야. 못했던 건데 일본 여성들이 이제 타입을 했다는 거죠. 400만 원까지도. 우리나라 뭐 세전으로 하면 보통 300만 원이 세전, 그 연봉 4천이 세전 300 정도 나오잖아요. 이제 그 정도까지 내려온 거야. 내려오고 그렇게 된 겁니다. 물론 모든 여성이 그런 게 아니라 약 절반에 이른다. 근데 이렇게 또 가니까 또 이래도 결혼 못하는 여성들이 많았겠죠. 반 정도는 이제 그래도 좀 현실적으로 낮췄는데 그래도 반 정도는 버티고 있는 거야. 버티고 있는데 뭐가 터졌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거야. 그때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차트를 제가 가져왔는데 2008년도 10월 달에 그때 이제 저점이었죠. 제가 그때 어제 그 영상에서 한국과 일본의 결정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일 여성의 배우자 중지 요소를 말씀드렸는데 이때가 3평이었습니다. 3평.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남자의 뭐 능력, 수입을 덜 따지긴 덜 따졌죠. 상대적으로 뭐 성격, 애정, 가치관에 중점을 두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덜 낮췄던 상황인데, 이 방금 말씀드렸던 글로벌 금융위기를 한번 또 겪고 나면서 일본 여성들은 한 단계 더 내려간 거예요. 어떻게? 4조로 내려갔습니다. 저자세, 저의존, 저리스크, 저소비. 그리고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조사도 아까 요거에 같은 기사에 있는 일본 기사에 나온 자료인데 여기서는 3조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리스크, 저자세, 저의존 이렇게 3조로 이제 여기는 평가를 했고, 이런 경향은 I25 주간지가 2009년 3월 20세부터 34세 여성 3,359명을 조사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게 자상함, 그리고 큰 사람이 될 만한 제목, 이거는 조금 경제적인 부분을 좀 중시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듬직함, 현실성, 성실함, 이제 이런 거를 많이 두면서 여성들도 이제 가사와 육아에 관심을 가지고 저자세로 여성을 위해서 서비스해 줄 수 있는 남성이 각광받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물론 요것도 지나면 호날이 나옵니다. 이때부터가 이제 이자력인 거야. 한 2000년 후반, 8년, 9년 이러면서 일본 여성들이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는데, 최근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성별 역할 분담을 지지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위에 있던 마케이누들, 우리나라로 따지면 82년 김지영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비참한 삶을 보고 오히려 밑에 세대들이, 젊은 여성들이 아니다, 걸스 캔 도 애니싱 아니다, 성별 역할 분담을 지지하고 남자가 바깥에 나가서 돈 벌고 여자들은 전업주부로서 가사에 전념하거나 결혼 후 파트타임제로 가계보조적 노동을 담당하는 걸로 보수화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 가지 경제 위기와 장기 저성장 이런 거, 사실상 이 시점이 뭡니까? 잃어버린 거의 15년 됐어요. 그때 일본이 지금 아직까지 잃어버린 30년이지만 이 시점이 2000년 후반이면 잃어버린 15년쯤 정도였거든요.
결국은 일본의 여성들도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서 결국은 바뀐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나오지만 결혼을 해야만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젊은 여성들이,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정부도 그렇고 일본의 경제단체도 여성 스스로 살아남기 힘든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은 조금 다르게 갈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한국 여성들 중에 그래도 괜찮은 직업을 가진 여성은 전체 여성의 20%도 안 돼요. 그러면 절대 다수의 여성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일본 여성처럼 백기를 들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됩니다. 안정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해야 되는 여성들이 저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여성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결혼을 위한 활동을 해야 된다. 젊은 여성들이 결혼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수용을 하면서 혼알붐이 불고 그러면서 여자력을 가시하는 스시녀가 되었다. 이런 역사를 보였는데, 결국은 제가 딱 보면 일본의 여성들이 정상화된 거는 결국 경제 상황이에요. 경제 상황에서 여자들이 못 버틴 거죠.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여성들은 못 버팁니다. 일자리가 당연히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뭐 정부 같은 경우도 당연히 재정 여력이 없다 보니까 여성들이 어렵다고 도와줄 수도 없겠죠. 일본 같은 경우도 이미 아시겠지만 고령화가 이미 멀리 갔었기 때문에 여성들한테 도와줄 상황이 아니에요.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비용, 거기가 먼저 우선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조만간 고령화, 내년부터 초고령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일본하고 비슷하게 갈 거는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거죠.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일본처럼 그렇게 장기 저성장으로 가느냐, 아니면 우리나라 경제가 올라갈 거냐. 만약에 경제가 일본처럼 장기 저성장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가지고 경제가 다시 살아난다면 한국 여성들의 눈높이는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그렇게 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제로라고 보거든요. 1%, 100%는 말씀 못 드리겠고 99% 장기 저성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장기 저성장은 결정이 된 건데, 일본이 여성들이 이렇게 눈높이가 낮아진 게 그거였잖아요. 그냥 저성장이 아니라 큰 충격들이 몇 번 왔습니다. 뭐 아시아 경제 위기라는 충격이 한 번 왔었고,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한 번 또 크게 내려갔었고, 또 여기도 한 번 꺾였던 게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그렇게 됐었고, 그랬댔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국은 여성들의 일자리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결국 이 문제가 결정될 것 같고, 결국은 인식의 변화의 시작은 K마케이누들의 몰락, 이들이 경제적인 생존을 하지 못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저 언니들처럼 살면 안 되겠다라는 각성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그때부터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런 역할 분담을 수용을 했어요. 수용을 했는데 대한민국 여성들은 이것을 수용할 것인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안 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지만은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FM 세력이 훨씬 크죠. 그리고 너무 멀리 와버렸고, 그리고 정치권들이라든가 기득권 언론 미디어가 친여성입니다. 일본은 친여성까지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죠.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사실 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고 하면, 뭐 이거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상이니까 뭐 꼭 맞추는 게 아니고 3평까지는 저는 갈 것 같아요. 평균 연봉, 평균 외모, 평온한 성격, 이 정도 수준까지는 그렇게 머지않아서 도착할 수도 있다. 정확하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상고거든요. 일본으로 따지면. 근데 사저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사저까지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3평 정도가 되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평 시점에서 국제결혼이 고점을 찍고 내려갔어요. 출산율도 2000년대에 저점을 찍고 반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한민국의 저출산 혼인 감소는 하여튼 우리나라가 여성들이 마케이누들의 몰락과 젊은 여성들의 어떤 뭐랄까 언니들처럼 살면 안 되겠다고 각성하면서 조금씩 변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사저까지 좀 가가지고 여성들이 일본처럼
역할 분담을 조금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뭐 저의 기대고 그는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한번 지켜보시면 재미일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